497쪽입니다. 497쪽에 사람의 촉각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각을 마무리를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쫓기면서 마무리했었죠. 네,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뇌에서 다른 정보와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쵸? 합산을 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사람의 시각이다. 그래서 맹점 같은 거 뭐 처리하고 이런 것도 봤었죠. 그쵸? 자, 다음 촉각이에요. 사람의 촉각은 피부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쵸? 피부는 모두 각각 다른 종류의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로 가득해요.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촉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부에 있는 감각기관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감각기관들은 아주 자그마한 촉각에도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요. 다른 감각기관들은 아주 느리게 반응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부에 대한 정보를 신경계에 전달하는 반응이 있지요. 그래서 피부의 촉각이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래서 어느 부위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느 부위는 좀 둔감해요. 그쵸? 그래서 뭐 옆구리 같은데 쿡 찌르면 어때요? 아, 예, 그쵸. 이렇게 되죠. 그쵸. 예, 그거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둔감한 부분도 있죠. 어디가 어, 좋을까요? 또, 등 여기, 쪽. 요, 네, 등, 충, 네. 아, 이쪽. 그래도 선생님이 볼 땐 등 쪽이 가장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닌가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엉덩이가 좀 뼈가 없어서 엉덩이, 더, 그쵸? 엉덩이도 조금 둔감한 편이죠. 그쵸? 네. 예, 그래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감해요. 그쵸? 전체적으로 다 민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발이 생각보다 민감한 거 알아요? 발이? 아, 막 이거 간지럽히면 막 예. 엄청, 발이 의외로 민감합니다. 네. 예, 둔감할 것 같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발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선생님이, 네? 뭐 하나 밟아도 진짜 아프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언제 선생님이 그걸 깨달았냐면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는데 요즘에는 빨래가 세탁기에서 다 해준대요. 군대도. 근데 선생님이 군 생활할 때는 손으로 다 빨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겠죠, 그쵸? 예, 겨울에 이제 찬물로 손빨래를 하는데 그 물이 이제 굉장히 찹니다. 뭐 지하수 같은 걸 끌어와서 그런지 굉장히 차요.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은 좀 둔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유 발로 밟아야겠다고 발로 밟는 순간 거의 비명을 지를 뻔. 와, 차라리 손이 낫다 해가지고 예, 와, 예, 꾹 참고 손으로 빨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더 시렵더라고요. 훨씬 더 시려워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네. 발이 되게 예민한 기관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인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다른 감각기관들은 강한 타격으로 발생하는 아주 센 압력에만 또 반응하는 그런 기관도 있지요. 이거는 이제 그 촉이 아니라 이제 압력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죠. 단원 11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피부에 있는 털 위로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직접 털에 안 닿아도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지나가면은 이제 기류가 생기게 되고 그 기류가 털을 건드리기만 해도 알죠. 그쵸? 네. 자, 그래서 털 밑바닥에 있는 감각기관들을 흔들리는 털에 반응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감각기관과 신경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는 방식은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한 번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적합한 장갑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의학자의 말을 들었대요. 이 당시의 얘기인데 어쨌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줄어서 이게 아마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걸렸다고 해도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제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굳이 개발할 이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는 그쵸? 예, 이제 문둥병자를 위해서 장갑을 개발하려고 애썼던 의학자의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 문둥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 피부의 신경 끝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의 끝부분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하여 결국에는 촉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비록 그게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와,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네?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큰일 나요. 네. 그쵸? 네, 네. 통증을 못 느끼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촉각이 없다면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살을 베더라도 심지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처음에는 그럴듯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상처 부위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눈에 보이는 부위라면은 좀 이렇게 훑어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눈에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이제 상처를 입었다. 이러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쵸? 네. 예, 이게 이제 심각하게 골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감염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한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하게 피부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에 기대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보통 사람들은 뜨겁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손을 잡아 빼요.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 화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달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엄청 뜨거워도 재빨리 확 빼면은 어때요?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는 시간보다 공기가 기본적으로 차갑잖아요. 그쵸? 이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그 열이 공기가 뺏어가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그 시간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됐을 때 이 화기를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살짝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뜨거운 거에 노출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피부 겉표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안에까지 그 뜨거운 기운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겉에 부분만 차갑게 식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이게 그리고 어려워요. 겉에 부분은 뭐 공기나 물 같은 걸로 식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피부 안에 쪽으로 들어가 있는 열기는 어때요? 또 빠져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빠져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열기가 계속 안으로 퍼져나가는 아,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부를 그 파괴하는 그런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화상이 무서운 거예요. 심한 화상이. 그래서 네. 화상 입었을 때 이제 그것을 그 화기를 이제 제대로 제거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부분만 차갑게 해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어떻게든지 그쵸? 그 열기를 밖으로 빼내줘야 얘가 이제 더는 그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걸 알아요. 그쵸? 네. 네, 엄청 쓰리고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둥병이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게 계속 더 안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나 문둥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난로에 기대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난로에 손 갖다 대면은 뜨거워하고 빼잖아요. 그쵸? 근데 문둥병이 있는 사람은 난로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이게 타고 있는 난로인지 꺼져 있는 난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못 받고. 예,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살이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피부를 태워버리면은 이제 뭐 끝난 거죠. 그쵸? 예. 아유, 이거 참,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는 질병에 맞서 싸우는 1차,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질병에 맞서 싸우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화상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온갖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감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의사는 그런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을 설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해당 환자가 고통을 일으킬 만한 짓을 할 때마다 이 장갑은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는 신체의 어떤 부분에 전기 충격을 보내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갑인 거죠. 그쵸? 단순 보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장갑을 끼고 그냥 하면은 이제 감각이 없잖아요. 그쵸?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장갑을 끼고 여기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 신호를 만들어줘서 여기 이렇게 닿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장갑을 설계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 네, 참 좀, 네. 신기하죠. 그쵸? 네.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신경이 살아있는 신체 어떤 부분에 전기 충격을 보내도록 설계가 됐는데 간단한 이야기 아니냐, 그쵸? 너무 간단한 메커니즘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대요. 문제는 이 의사가 설계한 장갑에 장착한 감지 장치의 민감도를 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조절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망치를 내려친다. 그러면 어때요? 이 감지 장치가 그와 같은 타격을 적절히 알아차려서 환자에게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맞춰줘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그 것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나 감지 장치가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다면 제대로 망치를 사용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일단 전기 충격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망치를 손으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만약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면은 이제 뭐예요? 그거를 보호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옆에 가다가 이렇게 그냥 톡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신호를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반대로 낮춰요. 그러면은 그냥 톡 치고 가는 걸로 하면은 그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럼 손이 더 부서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그 민감도를 시의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감각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범위의 접촉들을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폭넓은 범위에서 감지 상태를 구별하는 일은 인류 최고의 기술로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요.
비록 피부가 촉각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민감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촉각의 이제 민감성이죠, 그쵸? 그 민감성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제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달래요. 그쵸? 끝이 뾰족하게 잘 깎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자, 두 자루를, 이렇게, 그 끝을, 자, 두 자루를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테이프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대보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다가 하다가 손바닥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팔의 다양한 부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른 부분 이렇게 해보라는데, 뭐 눈이나 귀 이런 데는 절대 하지 말고 상처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두 자루의 끝이 정확하게 동시에 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한번 구별해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실험을 통하여 무엇을 파악하였는가? 손가락과 손에는 연필 두 자루의 끝이 동시에 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 손가락 끝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민감합니다. 그쵸? 촉각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팔이에요. 네, 팔로 올라오면은 뭐 이렇게 뭐 어깨나, 그쵸? 뭐 이런 뭐 알통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한 자루인가 두 자루인가를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자, 그것은 팔에 있는 피부보다는 손에 있는 피부에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팔은 촉감에 훨씬 덜 민감하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 팔에서 정확하게 촉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촉감을 느끼는 그런 게 가장 몰려있는 데가 입술이래요, 입술.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입술이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껍질만 뜯어줘도 막 엄청 아프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기 볼에 뽀뽀하면 그렇게 촉감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아, 이렇게 네. 땡기는 손으로 땡기는 거보다 이렇게 애기 볼에다가 뽀뽀하면은 이게 참 좋아요, 그쵸? 해본 적 같은 피부인데 이게 확실히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손은 거의 항상 무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촉각에 굉장히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우리 팔은 접촉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팔에 있는 피부에는 많은 촉각신경과 감각신경 기관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재현이가 말한 엉덩이에 막 감각신경이 막 몰려있어요. 뭐지 이게? 그러면 진짜 앉는 순간에 막 그쵸. 이거 참, 그 온갖 재질들에 대한 감촉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됐겠죠. 그쵸?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그 주변 자리에 섬세한 모양과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아, 그거 너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좀 적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 이번 실험을 계속했다면 아마 입술, 혀, 발가락도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쵸? 그래서 촉각은 기본적으로 입, 혀,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걸로 가장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뭐예요? 약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쵸? 뭔가가 닿고 있네?
근데 모양은 잘 감지 안 되고, 그쵸? 뭐 요렇게 된다고,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49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람의 청각입니다. 자, 만약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대답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소리를 우리의 청각으로 기준하지 않고요. 그 소리의 파동으로 그 규정을 합니다.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 파도 보시면은 어때요? 거기에 바닷물이라고 하는 물이 빼곡히 차 있죠. 그쵸? 근데 뭐예요? 네. 바람이 이렇게 그 파도를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이렇게 이렇게 그쵸? 우선 타고 오죠. 그쵸?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줄넘기 같은 거 양쪽 네. 요렇게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탕 치면 어떻게 돼요? 볼록한 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 쭉 오잖아요. 그쵸? 네. 그게 파동이에요. 그게 파동. 근데 소리는 그런 파동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우리 귀에 날라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흔들리는 그게 있는데 그 폭이 넘어가거나 그 폭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실제로 우리 귀에 파동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네. 됐는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그쵸?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뭐 저기 돌고래 소리라고 하잖아요. 낑 하는, 그쵸? 그게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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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의 고주파 대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 변환을 하면 그거보다도 높은 소리겠죠. 그쵸? 그거보다도 높은 소리겠지만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 파동이 우리 귀에 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닿고는 있지만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 아, 네. 재밌죠, 그쵸? 그거보다 또 너무 낮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낮아도 감지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청각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기가 진동되면서 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소리가 발생했다고 해도 누군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가청 주파수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아예 안 들리죠. 그쵸? 누구도 들을 수 없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지진 나고 뭐 큰 해일이 올 것 같으면은 동물들이 갑자기 막 도망가고 이런 거. 그거 인간이 못 듣는 무언가를 듣는 거 아니냐. 그쵸? 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쵸?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그게 바로 청각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 악기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음악 소리가 만들어지는가라는 거죠. 바이올린 연주자가 활로 바이올린 줄을 건드릴 때 그 현이 앞뒤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낮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줄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낮은 음이 나고, 줄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때요?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높은 소리, 그쵸? 높은 소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역 차이가 어떻게 나냐?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하냐? 현이 짧으면은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같은 걸 줘도 높게
힘차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줄이 두꺼워요. 그러면 어때? 반대 효과 오겠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줄이 길어요. 반대 효과 오겠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낮게 내게 하는 겁니다. 그 줄이. 그래서 그 뭐냐, 음역대를 조절하는 예, 그 악기들이 현악기. 뭐, 관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기도 다른 건 아닙니다. 그건 현이 울리는 게 아니라 관이 울리는 거예요. 그쵸? 관이 네. 울리면서 공기에 파동을 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로 인해 바이올린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들면서 공기 중에 진동, 그래서 파동이 형성이 되고요. 이 파동은 마치 파도가 우리 잔잔한 호수에다 돌 하나 던지면은 파문이 쫙 전달되잖아요. 그쵸? 사방으로. 예, 소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 공기를 막 좌우로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네.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퍼져나가는 파동이 우리 귀에 닿게 되면 소리를 예,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네. 그 공기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00m인가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거의 실시간인데 이게 멀어지면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예. 먼 거리에서는 생각보다 느려져요. 네. 그래서 그 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알아요? 그 스나이퍼들이 저기 장거리에서 사격하잖아요. 그쵸? 스나이퍼들이 장거리에서 사격하는데 이게 진짜 초장거리에서 쏘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맞추기가 어려운데 막 1km 막 1km 넘어갔었나? 1km 넘어가는 곳에서 총을 쏘면은 탕 하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총알이 쏟아난대요. 아,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그 길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진짜 초인류 그 스나이퍼들이 막 1점 몇 킬로 정도 되는 곳에서 겨냥해서 정확히 맞추면은 갑자기 사람이 가고 있다가 푹 쓰러진대요. 아, 푹 쓰러지고 뭐야 하는데 갑자기 탕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파동이 전달돼서 오는 소리 그 속도보다 공기가 저기 총알이 더 빠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네. 그런 재밌는 현상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귀에 그죠? 예, 공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파문이죠. 파문이 우리 귀에 전달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 귀가 뭐예요? 소리라고 하는 신호로 변환을 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어떻게 공기 중의 진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로 바뀌는가? 과학자의 관점에서는 공기 중의 진동이 이미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귀가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나름대로 작동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소리로 들리는 과정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쵸?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를 때립니다. 자, 요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고막이에요. 그쵸? 아, 아주 네. 얇은 종이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의 파동이 요 고막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막을 흔들어 놓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북에다가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북 보면은 그 가죽 그거 있잖아요. 그쵸? 가죽으로 된,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둥 하고 치면 거기 그 가죽 그게 흔들리면서, 그쵸? 그 파동 소리를 내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 고막이 예, 소리가 파동이 전달됐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랑 연결돼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소골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그쵸? 아, 네. 얘가 이 흔들림을 받아서 여기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달팽이관 주변에 청신경이 이렇게 막 모여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 흔들리는 정도를 토스해주는 역할이 이 친구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뭐예요? 울리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걸 뭐예요? 달팽이관 주변에 있는 청세포죠. 유모세포라고 할 거예요. 유모세포들이 그거를 감지를 해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걸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청신경을 타고 뇌로 보내게 돼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쵸?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져요. 그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못 들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소골이 문제가 있어요.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겠죠. 역시 못 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진 다 정상인데 청신경이 문제가 있어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못 듣죠. 역시 못 듣습니다. 네.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있어요. 네,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그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거 혹시 볼에다가 이어폰 끼는 예, 예, 맞아요.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고막을 때려서 이소골을 움직여서 그 신호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머리뼈 있잖아요, 머리뼈. 네. 머리뼈나 여기 이제 뭐 여기 복숭아뼈나 여기 저 귀 뒤에 있는 여기 뼈 있잖아요. 귀 뒤에 있는 여기 머리뼈에다가 진동을 그냥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흔들림이 여기 있는 유모세포에 곧장 전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리를 확대 적용해서 고막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한 보청기로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그쵸? 네, 하여간 네. 그래요. 그런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이 고막은 웨이도를 가로질러 아니죠. 그쵸? 공기 중의 진동은 고막에 도달할 때까지 웨이도예요. 그러니까 귀 속 길입니다. 따라 들어가고요. 이 고막은 실제로 붓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귀 막으면은 고막을 올리지 않게 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이 고막은 웨이도를 가로질러 쭉 펼쳐진 얄팍한 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요. 공기 중의 진동은 고막을 진동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때 이 고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고막의 진동은 아까 말했던 이소골이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뼈가 앞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차례로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을 진동하게 만드는데 달팽이관에는 액체와 유모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달팽이관 주변이 아니라 달팽이관에 있네요. 요거 수정할게요. 그쵸?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고 하는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모세포들은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유모세포가 진동할 때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은 뇌는 이 신호를 소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귀의 진짜 임무는 소리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는 공기 중의 진동으로, 파동으로 우리 귀에 부딪혀요. 그 진동이 바로 실제 소리입니다. 고막은 공기 중의 진동을 고막의 진동으로 전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동은 달팽이관의 흔들림으로 전환한 다음에 더 나아가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마이크나 스피커도 똑같은 원리로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마이크도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파동을 마치 우리 고막과 같은 얇은 판 안에서 받아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쭉 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더 키우고 싶으면은 그 파동이 올 테니까 파동에 멀티플 시키면은 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스피커는 어때요? 요번엔 또 공기를 이렇게 진동해주는 판이 있는 거죠. 그쵸? 북 같은 네. 거 이렇게 때리면은 공기 진동시켜 소리로 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온 소리를 어때요? 공기를 그 주파수를 맞춰주는, 그쵸? 예, 아, 흔들어주는 그걸로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전기 신호를.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똑같은 거죠. 그쵸? 예, 네.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호드로 전환을 시켜요. 사람의 귀는 흔히 소리를 전환시키는 장치, 곧 마이크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이크로 이야기할 때 우리 성대 안에 있는 공기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얄팍한 마이크의 진동판에 도달합니다. 고막과 마찬가지로 이 진동판은 공기 중의 진동에 반응해서 흔들리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림이 수정 진동자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소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진동자는 그 자체의 진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달팽이관하고 합쳐진 그런 기관이죠. 이처럼 마이크도 역시 우리 귀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의 진동을 받아들여 그 진동을 전기 신호로 전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귀와 비교할 때 마이크는 굉장히 원시적인 물건이래요. 그쵸? 놀랍죠? 네. 그쵸? 예, 크기는 그쵸? 키울 수 있는데 다른 면에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떨어진대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한 가지에만 유독 특화시킨 거죠. 그쵸? 아, 예, 유독 네. 특화시켜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좀 보조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는 마이크의 진동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보다 수백 배 이상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듣던 목소리 전화기 통해서 들으면 어때요? 약간 다르죠. 뭔가 그쵸? 살짝, 예, 그런. 예, 그쵸. 이제 그런 거가 이런 데서 비롯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듣는 소리의 깊이와 질은 심지어 굉장히 정교한 마이크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깊이와 질보다 훨씬 더 낮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뇌의 100%를 사실 사용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한 권을 다 나갔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그 네.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의 교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쵸? 예, 우리가 네. 과학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인체까지 쭉 달려왔는데 그거에 이제 최종 그 교훈은 뭐냐? 이와 같이 놀랍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네. 이제 비기독교적인 과학에서 달성하지 못한 그런 목표죠. 그쵸?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